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논란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게 아니라 금품으로 회유를 한 논란도 일고 있고요.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 논란까지 계속 일고 있어요. 네, 지금 이거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그러게요. 사건으로 단순 음주 사건이 보입니다. 아닌 것 이게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음주 사건이 절대 아니에요. 예. 7일 날 오전 2시 40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결국은 이제 장 씨가 굉장히 나름대로 과속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거리에 있던 이제 카메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간 게 잡혔기 예. 때문에 과속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오토바이와 부딪혀서 사고가 난 겁니다. 네.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112에다 신고를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30분 뒤에 30대 남자가 내가 운전을 했다라고 등장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처음에는 오토바이 이제 그 운전자가 보기에는 지금 장용주 씨가 운전을 한 줄 알았는데 네. 30분 후에는 30대 남자가 나타나니 이게 이제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된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2시간 뒤에 장 씨가 경찰서에 나타나 변호사와 나타나 가지고 사실은 내가 운전했다라고 시인을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30대 남성이 과연 누구냐, 여기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일단 이 30대 남성이 와서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운전했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경찰이 이 뒤늦게 나타난 30대 남성을 범인 도피죄로 입건을 했는데요. 네. 이 장용준 씨의 경우에 사실은 음주운전 그 자체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더라도 초범이나 재범까지도 벌금형 선고에 끝입니다. 그리고 경상을 입힌 부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경상을 입힌 부분도 물론 교통법 위반이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냐 논란이 있습니다만 예. 경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벌금 내지는 집행유예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30대 남성이 자신이 운전했다, 범인 도피를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약 장현중 씨가 범인 도피 교사를 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예. 범인 도피 교사가 추가되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실형 선고가 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이 자체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용준 씨가 만약에 이 30대 남성에게 내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대신 운전을 했다고 얘기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이 30대 남성이 내가 운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만약에 이제 이 상황을 듣고 이게 좀 심각할 것 같으니까 내가 그럼 너 대신해서 운전했다고 얘기를 해줄게 하는 경우하고 처벌이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이 30대 남성에게 장윤주 씨가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너가 네. 대신 운전했다라고 나서 달라고 요구를 했다면 네. 범인 도피 교사가 되는 것이고, 예. 범인 도피 교사는 범인 도피죄와 똑같이 처벌됩니다. 그런데 장윤주 씨는 내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걸 알린 것에 불과한데 예. 30대 남성이 스스로 나섰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장윤주 씨에게 범인 도피 교사는 성립하지 않고 30대 남성에게만 범인 도피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예. 경찰도 이 부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스스로 30대 남성이 그 장윤중 씨와의 관계 그리고 일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본인 혼자만의 생각으로 나섰을 가능성을 배제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 인물들의 통화 내역 그리고 메시지 내역, 구체적 관계, 대가를 기대할 만한 상황인가, 오히려 장윤주 씨가 처벌을 받음으로써 내가 자동적으로 불이익을 입을 만한 위치에 있는지를 네네. 꼼꼼하게 따져서 범인 도피 교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혀내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이 장용준 씨가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라고 하면서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합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장 의원의 부인도, 그러니까 장용준 씨의 어머니가 계속해서 피해자 쪽에 전화를 해서 네. 합의를 하자. 물론 이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합의를 네. 하자라고 네. 요구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뭐 합의를 하자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감경 사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나중에 이제 재판 과정 중에는 유리하게 따져질 정황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제 합의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 중에 문제는 뭐 어떤 사과를 한 이후에 합의를 하자는 어떤 뭐 선의의 취지도 네네.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합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이제 합의하는 과정 중에 이제 이들이 예컨대 이제 장용준 씨나 장용준 씨의 어머니란 사람이 위압적인 태도로 만약에 이제 피해자에게 예컨대 내가 뭐 누구 아들이고 누구 네네네. 부인이고 그러니까 돈 1,000만 원 내가 줄 테니까 그냥 없는 일로 해달라 이런 식의 어떤 위협적 자세를 보였다면 예. 그거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되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않을지 모르지만 예. 도덕적으로는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행위라고 사실 봐야죠.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정치인의 가족들이 좀 더 양심적인 또는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뭐 비난 가능성은 일반인보다 훨씬 높을 거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진정한 사과가 수반이 된 그런 합의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만약에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면 그건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되는 거죠. 것이다. 네. 자, 지금 이번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장제원 의원도 SNS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실 이 운전을 대신했다라고 얘기하는 30대 남성이 이 장제원 의원실의 관계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장제원 의원에게까지도 비난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그럴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예, 개입했다거나 또 특히 이 30대 남성이 장제원 의원실 관계자라는 점도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그 관계를 밝혀내야 될 텐데 예. 실제 이 사건 이후에 경찰의 조사에 대해서 비판 여론도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이나 경상을 입힌 점, 뭐 교통법 위반 위험운전치사상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구속을 하지 않고 현행범 체포했다가 석방 이후에 조사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네. 그렇지만 범인 도피를 교사했다면 구속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인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실제 누가 운전을 했는지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네. 범인 도피 교사 혐의도 포착을 못 해냈던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경우는 실제로 내가 운전했음에도 조사받는 과정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자신의 동생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경우에 피의자 신분 조서를 다 작성하고 서면까지 했는데 근데 본인이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수사 자료표를 작성한다고 기계에 손을 대는 순간 그 본인이 사칭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게 되죠. 사서명 위조 행사가 드러나는 순간 곧바로 구속을 해버리는데 네. 그런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경찰관이 곧바로 범인 도피 교사로 구속을 하지 못한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예. 어쨌든 사안 자체가 범인 도피 교사 혐의까지 확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력을 더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 가능성까지도 있다 이렇게 가능성은 봐야 되나요? 아직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